네, 안녕하세요. 김선학 파트너입니다. 자, 4월이 시작이 됐는데 첫날은 폭등을 하고 제가 출연하는 목요일 날은 또 폭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시장이 좀 뭐라 그럴까 너를 띄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중동발 이슈보다는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게 유가죠, 유가. 유가가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또 브렌트유는 110달러까지 올라가고 WTI 기준으로도 100달러를 또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동 문제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 흐름이 또 전개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환율도 또 덩달아 1,500원 돌파하고 이번 주에는 1,520원까지 그러니까 상방이 열려버렸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너를 띄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중동발 이슈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뭐 계속 이제 유가 얘기죠. 뭐 우리 정부도 지금 뭐 긴급적으로 이제 뭐 지금 태스크포스를 지금 발동을 하면서 비상경제 체제에 지금 돌입하고.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중동 문제는 어쨌든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또 트럼프가 또 말을 바꿨죠. 종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2, 3주 안은 더 이란을 공격을 하겠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오늘 아침에 개장 출발은 상승 출발하다가 크게 밀렸어요. 자, 이제 먼저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목보다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사실은 없어요. 뭐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 급등하는 종목은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근데 작년 이후에는 상승장이 계속됐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3월달 이후에 이제 폭락 조정이 자주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종목들이 연속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향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좀 거시적인 부분에서 시장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 또 대장주 종목들을 또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먼저 차트로 시장 분석을 좀 해드리겠어요. 자, 이게 이제 미국 그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근데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1월 달부터 사실은 하락 기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락 기조가. 이번 주에 사실 이제 급반등이 나오긴 했죠. 그죠? 그래서 25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급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120선 뚫고 요 위에 이동평에서 차례로 있는 거를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 이슈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은 계속 버틸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트럼프는 어쨌든 종전을 빨리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충돌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장도 강하게 이걸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다만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보면 나스닥 차트를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일간 차트고요. 월간 차트로 보면은 긴 흐름으로는 이건 긴 장기적인 흐름이에요. 10개월 선이 여기예요. 5개월 선은 이미 이제 2개월 전에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동안 이제 미장이 하락 기조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3개월 동안. 근데 이제 10개월 선은 아직 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20개월 선 여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중장기적으로. 그건 이제 장기적 관점이에요. 장기적. 근데 이제 단기는 아직도 조정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됩니다. 조정이. 그러니까 이제 한 이달 중반까지는 너를 띄는 모습이 미장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장기 관점으로는 괜찮아요. 아직 상승 파동이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미장이 아직은 하락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작년 이후에는 미국장을 연동을 안 했어요. 미국하고 연동은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커플링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작년 4월 이후에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중동발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미장이 많이 빠지는 날 같은 경우는 우리도 많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미장은 이미 한 3개월 전부터 하락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스닥 기준으로 뭐 2만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또 하락 기조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하락 기조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장이 지지 포인트가 확실하게 4월 달 나오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상승이 끝나진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게 우리는 지금 수출은 잘 되고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수출을 거의 주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거의 수출의 한 40%를 차지하는, 지금 흑자도 많이 났거든요. 3월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근데 반도체가 거의 한 38%, 39%? 거의 40%에 육박하다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우리는 핵심이잖아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거래소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뭐 작년 이후에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갔죠. 지금 시가총액이 또 많이 커졌고.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에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개월 전에 사실 고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보통 고점을 치면 조정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7천을 깨고 내려가진 않는데 아직은 한 번 정도 더 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수, 일명 필지수, 필지수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건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상승이 아직 더 남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조정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도주잖아요. SK 하이닉스. 이번에 이제 22만 원 넘기고 나서 고점이 나왔고 하이닉스는 109만 원인가요? 정확히 109만 9천 원인데 109만 원 넘기고 고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필지수하고 거의 흡사하게 이제 고점을 형성했어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을 친 시점이 2월 달인가요? 2월 26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차트로 보면. 근데 삼성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하루 차이로 2월 26일, 27일 날 필지수 고점 딱 치고 나서 시차가 있잖아요. 미국과 시차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의 시차가 있죠. 그죠? 다음 날부터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을 치고 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그날 고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죠.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반도체는 저는 아직도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지만 이달의 상승을 크게 하기는 쉽진 않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거래소는 결국 이번에 이제 6,300이 고점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가거나 이거를 넘기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시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최소한 22만 원을 다시 가주거나 하이닉스가 109만 원을 다시 가주거나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다시 고점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는 가기가 힘들죠. 흐름으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 장도 한번 보고요. 자 이제 거래소는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2일 법칙을 많이 얘기했어요. 2일 법칙. 2일 법칙이 아직도 적용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일 급락을 하면 반등이 나온다. 2일 급락을 하면. 그러니까 저번 주에 2일 반등을 주고 2일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간 단위로 보시면 돼요. 주간 단위로. 2일 폭락을 저번 주에 했죠. 근데 이번 주도 2일 폭락을 했어요. 2일 폭락하고 어제 급반등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는 튀어나가다가 이제 오늘 종가상 이제 급락을 했죠. 오후장에는 이제 낙폭이 더 커졌죠. 근데 이제 3월 4일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최대 폭락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3월 달에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틀 폭락을 하면 이틀 반등 주고 이틀 빠지면 이틀 여기선 3일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3일 반등. 근데 이제 3일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6,000포인트를 넘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6,000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반등이 나오면 현금화를 좀 얘기를 해드렸고 그다음 저번 주가 아니라 신대가에서 제가 이제 전전주 2주 전에도 폭락할 때 반등이 나올 거다. 근데 이제 반등 나오면 6,000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현금화를 해주고 또 폭락할 때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그 패턴을 계속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죠?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이틀 폭락이 나올 때는 매수 시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틀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반등도 이틀 안에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올 때는 매도를 치셔야 되고 매수는 이틀 빠지면은 매수를 들어가면 돼요. 근데 작년 이후에 사실 거래소는 뭐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5천을 깨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은 또 다음 주는 또 반등을 기대를 해도 되긴 해요. 근데 반등이 연속성이 없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거의 대부분 2일 안에 다 끝나버려요. 2일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 초보자분들이 아마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거든요. 이 코스피 지수는 사실은 작년 2000 여기가 이제 저점이 2,400 이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를 했는데 달성을 시켜버렸죠. 10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달성시킨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올라가면 4,500, 그러니까 4,500이 이제 10개월 선이에요. 이 정도는 빠져야 돼요, 사실은. 원래는 한 4,500포인트까지는 빠져야 돼요. 이 정도는 빠져줘야 그래야지 또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선에서는 이제 4,500까지는 안 내려갈 거고 제 생각에는 뭐 4,900, 5,000 정도 선에서는 매수를 하면은 또 반등이 나오는데 6,000을 못 가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 파셔야 돼요. 특히나 하이닉스 목표가를 다 높게 잡잖아요, 지금. 최저 120에서 뭐 많게는 150. 뭐 삼성전자는 적게 잡아도 지금 25만 원. 뭐 증권사마다 좀 다른데 30만 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걸 믿으시면 안 돼. 그걸 믿으시면 안 돼. 예? 나중에 7천이나 8천을 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7, 8천을 갈 수는 있어요. 내년까지 본다면. 근데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는 목표를 달성을 다 시킨 거예요. 코스피 지수는 목표를 달성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5,500, 5,600 뭐 만약에 또 6,000을 가더라도 현금화를 하셔야 돼요. 현금화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증권사에서 올린 것들을 그지고대로 믿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을 내려면 뭐 단기 트레이딩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실. 단기. 근데 단기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라갈 때 잡으면 안 돼요. 초보자분들이 특히나 오를 때 많이 잡니다. 빨간불 날 때. 왜냐하면 지수가 3월 달에도 3일 연속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3일, 4일, 뭐 3일 한 번 있었는데 3일, 4일 연속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다 2일 안에 끝났어요. 2일 안에. 반등이. 전부 다. 3월 달에 보면. 그러면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틀 빠지면은 뭐 종목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이틀 이상 빠지는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어떤 것들은 뭐 3일 빠지는 것도 있고 4일 빠지는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종목마다 다른데 어쨌든 이틀이나 3일 내 정도 하락이 나올 때 그때 타이밍을 잡아서 2일 정도 반등이 나올 때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팔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수익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시 다 빠져버려요. 오른 게 다 빠지거나 아니면 더 빠지거나 장이 폭락하면.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면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이건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은 없어요. 시장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한 종목도 없습니다. 다 시장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먼저 보시고 타이밍도 시장이 크게 폭락할 때 지금은 이제 코스피는 기준은 5천 정도 뭐 만약에 5천을 깨더라도 반등은 또 나와요. 세게 나와요. 5천 깨고 해도. 지금 당장은 4,500 이하로 내려가는 그 흐름은 아니니까. 근데 원래는 이 정도 올렸으면 정석대로만 4,500까지는 빠져야 돼요, 원래. 이번에 중동발 그 전쟁 리스크가 안 나왔더라도 원래 그 정도는 빠져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사실은 하이닉스가 버티니까 그런 거죠. 예? 그 다음 이제 코스닥은
조금 양상이 달라요.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역사적 고점을 넘기긴 했어요. 여기를 예, 넘기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10개월 선이고요. 1000을 이제 3월 달에 깼거든요. 1000포인트를. 1000을 깨니까 그래도 들어올렸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1000까지 다시 내려오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코스닥도 지금 1215 이거를 돌파를 못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올 때는 팔아줘야 돼요. 팔고 또 빠질 때 다시 잡고. 그 패턴을 4월 중순까지는 그렇게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중순까지는. 그러니까 4월 중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양시장모도 이제 윤곽이 나올 거예요. 아까 저 나스닥 얘기했잖아요. 나스닥이 이달에 아마 저점이 2500을 깨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저점이 잡힐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도 2, 3일 안에 예, 상승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팔고 또 반대로 2, 3일 빠지면 산다. 예, 그 전략을 추구를 하셔야 돼요. 요 시기 지날 때까지는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00 이제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아마 상반기 내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거래소는 목표를 달성을 시켰잖아요. 예? 5000을 초과 달성했죠. 이재명 용에서 5000P 시대 얘기를 했는데 6000을 가버렸으니까 6000도 초과 달성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3000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 3000 가는 거는 몇 년 걸릴 것 같고요. 저는 아직 상반기 한 1500 정도는 예?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1500포인트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1500포인트. 그러면 1000포인트 이하는 예, 적극적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도주가 어떤 것들이 되냐. 이제 코스닥에서. 뭐 주도주는 이번에 이제 보시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왔죠. 삼천당제약이라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왔고, 제약바이오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2차 전지도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2차 전지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시총 상위에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한 섹터 가지고 올리기가 힘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주도주잖아요. 그죠? 근데 반도체 하나 섹터 가지고는 이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끌어올렸잖아요. 1, 2월 달에는 현대차하고 뭐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이버, 예, 현대차 그룹주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현대차가 이제 시총 상위로 올라섰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 섹터가 이제 움직여줘야 돼요. 두 섹터가. 그러니까 이제 유망 섹터는 어쨌든 코스닥이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뭐 폭락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제약바이오가 이제 주도 섹터고요. 그다음 이제 2차 전지. 예, 2차 전지는 아직 뭐 지금 좀 둔하긴 하지만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 두 섹터는 좀 주목을 해볼 만해요. 그다음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소부장은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많이 2주, 3주 전부터 많이 얘기했어요. 반도체 메인주들이 못 가면 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수주가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왜냐하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 중에서 이미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은 배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시세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 시세. 그러니까 시세가 크게 난 것들은 중장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시세가 크게 난 거는 단기성으로만 봐야 돼요. 그다음 이제 중기 이상의 투자 포인트는 시세가 많이 안 난 거. 안 난 것 중에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샀는데 좀 중기적으로 한 3개월 이상 들고 가겠다. 그런 것들은 시세가 크게 난 거는 3개월 이상 들고 가시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손실이 크게 나버려요. 그러니까 시세 안 난 쪽, 가급적 시세가 많이 안 난 것들. 예.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뭐 2차 전지 소부장이 되든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되든 반도체 소부장이 되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이제 폭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대장주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하이닉스는 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반등이 나와도 보면은 하이닉스도 핵심적으로 보면 이틀 딱 올라가니까
여기선 3일이 올라갔는데 이틀 올라가면 빠지잖아요. 이틀. 전부 이틀. 예? 근데 이제 이틀 이상 폭락을 하면 또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하락을 하는 거는 80만 원 부근이나 80만 원 깨는 거는 또 저점 매수는 가능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이거 109만 원, 뭐 목표가 뭐 120이다, 150이다. 이거 달성 못 해요. 올해 상반기 달성 못 해. 그러니까 여기 올라갈 때 팔아줘야 돼. 여기서도 파셔야 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팔아줘야 돼. 응? 안 그러면 다시 빠져요. 다시 빠진다고요. 근데 목표가 보고 계속 지금 홀딩 하시는 분들은, 예? 물론 저 밑에서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조금 뭐 이달 말까지 아니면 다음 달까지 버티셔도 상관은 없는데, 예? 이런 데서 사신 분들 얘기 있잖아요. 한 80만 원 정도 아니면 70만 원 중반. 그러면 70만 원 중반 사신 분들은 손해는 없지만 수익이 났다가 다 까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급등할 때 팔아버리고 80만 원 근처나 이하로 내려오면 거기서 사고, 예?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저 밑에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야 조금 더 몇 달을 버티셔도 되겠지만은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당분간은 계속 박스권이, 예, 형성이 될 거니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기대치를 너무 높이시면 안 돼요. 예?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고 올해도 물론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하겠지만 상승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뭐 6, 7배가 올라갔는데 이게 개별주도 아니잖아요. 개별주도 6, 7배면 대시세예요, 대시세. 그죠? 근데 대형주가 6, 7배 1년 동안 올라갔으면 대시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가격 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 예,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관해서는 지금 폭락하는 거는 또 단기적으로는 매수 시점으로 보시면 되긴 해요. 근데 반등이 나올 때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일단 매도를 쳐주셔야 돼. 예, 현금화 좀 만드셔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 4월 중반까지 염두하시고, 자, 이제 개별주로 들어가서 이제 대장주들 또 얘기를, 예, 해드릴 테니까 잠시 고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간 이슈하고 정책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 뭐 새롭게 나온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사실 이제 이슈하고 정책들인데, 뭐 중동 전쟁에서 지상군 투입하는 거 부분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뭐 종전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오늘 2주, 3주 더 이란을 또 세게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중동 쪽에 그 불안감이 또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무기.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방산주들이 튀었어요. 그래서 방산주는 제가 3주 벌써 지났는데 한 3주 전에 중소형주 테마주에서는 빅텍, 퍼스텍, 스페코가 항상 3인방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일단조 얘기를 했어요. 한일단조. 한일단조는 방산 테마를 잘 안 타는데 포탄하고 실탄 만든다. 그리고 나서 한일단조가 2연속 상한가. 그거 얘기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상한가 나왔어요. 제가 목요일 방송, 일주일에 목요일 방송 한 번 출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상한가, 월요일날 상한가. 두 방 상한가 나왔죠. 그 다음 이제 슈니드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오늘 보니까 이제 방산 테마가 좀 붙긴 했는데 길게 갈 테마는 아니에요. LIG 넥슨도 수요일날 이제 보니까 상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중동 쪽에 불안감이 계속되다 보니까 중동 쪽이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사우디, 뭐 쿠웨이트, 원유국들이 산유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무기를 더 구매하려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이 더 욕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이 한번 붙었는데 그건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후티 반군, 이건 좀 이제 예멘 쪽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화두는 호르무즈 해협인데 홍해 쪽을 막겠다. 홍해. 그러니까 홍해가 이제 수에즈 운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그쪽을 막으면 거기도 물동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되죠. 뭐 당연히 이제 뭐 육간 들쑥하고 가스, 그다음 이제 그 에너지 말고도 그 외에 이제 다른 물동량들도 그쪽에 통과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티 반군이 참전한 공식화하다 보니까 홍해를 또 봉쇄를 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해운주가 또 튀었죠. 근데 이제 테마의 대장은 흥하해운이라는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3주 됐어요, 3주. 예, 3주 됐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여기서 분명히 이게 해운주 테마가 뭐 대한해운도 있고 KSS 해운도 있고 HMM도 있고 펜오션도 있고, 근데 테마성이 강한 대장은 흥하해운이다. 흥하해운 결국 이번 주까지 더 시세가 크게 터졌죠. 그러니까 대장만 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세게 터지긴 하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예? 너무 급등하면 이제 가라앉는데 이제 대장만 살아남죠. 양평 고속도로는 뭐 일주일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데 이거는 사실 지금 테마성이 잘 안 붙고, AI 자율주행 서비스 이거 화성에서 얘기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뭐 테마성은 지금 잘 안 붙는데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게 이제 우리가 5G 테마가 한 3주 전에 붙었어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광통신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우리는 이미 5G가 다 전국적으로 망이 다 깔렸어요, 이미. 근데 우리도 아마 6G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몇 년 안에. 그러면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5G 관련주들이 벌써 2주, 3주 전에 굉장히 시세들이 많이 분출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도 조금 나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중동 전쟁 위기 26조 추경, 이거는 그저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죠. 이게 이번에 이제 유가가 너무 급등하고 유가 가스주들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이 추경을 이제 대부분 이제 고유가에 대한 부분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또 경기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내수 경기가 또 침체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도 이제 지원금으로 또 이제 좀 매출이 안 뜨거나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에너지 관련, 유가나 에너지 관련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소상공인, 그다음 자영업자 뭐 이런 쪽에 또 추경 편성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은 지금 뭐 정책적인 부분인데 테마가 붙을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동 전쟁이 지상군 투입하고 뭐 그런 거 부분에서 이제 방산 테마는 좀 빵사했는데 이미 2주, 3주 전에 시세들이 났기 때문에 따라 들어갈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나프타가 또 수급 차질 우려가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 패키지라든지 하다못해 골판지 가격도 올라가서 대형 포장, 테림 포장, 포장재들, 그다음 이제 나프타 관련 몇몇 종목들이 이제 급등했는데 이것도 오래 갈 테마는 아니에요. 이것도 오래 갈 테마는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제가 그 매출 10억 달러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기업 육성, 이게 이제 정부 육성제. 그래서 저는 이제 긴 안목에서는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긴 안목에서요. 그다음 이제 K 엔비디아 육성은 뭐 엔비디아 다 아시다시피 GPU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다 반도체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는 뭐 반도체의 필수, 이제 GPU가 이제 필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인공지능과 그러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제일 커요. 그다음 이제 이번에 유가가 이제 또 높은 가격을 당분간은 80달러 이하로 내려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150달러 이렇게 가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전쟁이 오래 가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해상 풍력, 그래서 이제 태양광, 풍력, 그다음 원전, 요거는 이제 테마성이 좀 길게 간다. 결국은 이제 이번 주까지도 아직 살아 있잖아요, 테마가. 태양광, 풍력, 그다음 원전까지. 신재생 쪽에 아무래도 투자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더 투자를 더 늘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길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제약 부분, 제약바이오, 그다음 이제 반도체, 그다음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원전. 근데 이제 시세들이 사실은 좀 많이 났어요.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해상풍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쪽의 정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내야 돼요.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대장주들을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태양광주들, 풍력주들 얘가 신재생 관련해서 이미 3주 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어요. 3주 전부터. 제가 이거 지금 신대가 출연한 지 오래 들어서 이제 한 달 좀 넘었죠. 그죠?
한 달 넘었는데 3주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대장주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SK 이토닉스 얘기했죠. 거의 더블 시세 났죠. 그죠? 그리고 이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태양광, 그다음 뭐 CS 윈도 베어링, 윈도하고 CS 베어링, 그다음 SK 오션 플랜트. 근데 이제 시세들이 많이 났어요. 그나마 이제 좀 덜 난 것들을 제가 이제 시세가 이제 아직은 남아 있거나 덜 난 것들. 그래서 좀 뽑았는데 그리드 위주하고 SDN, 예? 그리드 위주 SDN. 그다음 개별주에 다스코가 있어요. 다스코. 이거 잘 모르는 종목이에요. 이게 개별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미글로벌은 시세가 좀 터지긴 했어요. 저번 주부터.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유땡땡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며칠 전에 폭락할 때, 며칠 전이 아니라 월요일 유땡땡에서 한미글로벌 얘기하고 나서 26%가 급등이 터졌어요. 유땡땡에서. 유땡땡은 여러분들 검색어에 제 그 이름을 치시면은 들어오셔서 영상들이 남아 있고 제가 거기서 이제 이런 대장주들을 얘기를 해드려요. 유땡땡에서. 그다음 OCI 홀딩스, CS 윈드, CS 베어링. 이것도 뭐 2주, 3주 전에 대장주 여기 거래법에서 시세들이 남아 있고 대장주다. 그 얘기 했는데 아직도 시세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단점은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K 오션 플랜트도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얘기하고 나서 이제 크게 급등했는데 그다음 이제 한택. 한택 이거 파동이 좀 남아 있어요. 한택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 이제 G2 파워. 요것도 이제 시세가 좀 많이 났어. 그다음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를 제가 이거 저번 주에 한번 언급을 좀 했어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세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 주에 시장이 또 폭락하니까 시세가 잘 안 나더라고요. 단기적인 고점을 쳤는데 조금 중기 관점으로는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요. 물론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해서 시세가 다 나는 건 아니지만 실적과 성장이 있으면서 모멘텀이 지금 에너지 관련 태양광, 풍력, 원전 얘는 근데 그 발전 선비 쪽에 다 들어가거든요. 화력도 들어가고 원전도 들어가 다 들어가요. 그런 쪽에 다 들어가니까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세는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조정받더라도 이런 것들은 공략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시세들이 남아 있다는 거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 외에 이제 태양광주들, 풍력주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제 시세가 거의 끝물이에요. 끝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익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태양광, 풍력, 원전주들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핵심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시세. 시세가 크게 났냐? 그 다음 시세가 많이 안 났냐? 많이 났냐, 안 났냐? 그걸 봐야 돼요. 그걸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난 것들은 단기적인 시각.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많이 안 난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안 났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났어. 근데 나머지는 시세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이 안 난 것들을 조금 중기적인 포인트로 잡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은 올라가더라도 차익 관점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 보면 이제 5G 테마를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로가 거의 7연속 상한가 났어요. 이제 7상을 치다가 무너졌어요. 이건 이제 왜 얘기하냐면 먼저 치고 간 게 3월 달에 대한강통신이 대장이었어요. 2연속 상한가를 쳤어요. 대한강통신이 이번 주에 상한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로는 연속 상한가가 6연속이야, 6연속. 이게 이제 개별주에서는 대장이야. 그 다음 이제 테마성에서는 과거의 대장이 KMW. 그걸 3주 전에 제가 얘기했어. 3주 전에 이제 유땡땡에서 KMW가 과거의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상한가 터졌어요. KMW가. 그 다음 OE솔루션. 이번 주까지도 이제 사실 급등했는데 이제 거의 고점 경신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과열권 진입을 다 했어, 이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G 테마도 선별적으로 우리로는 이제 오늘 폭락을 했고 어제부터 고점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단기. 이제 한 며칠 폭락을 하면 한 번 또 급등이 나오긴 해요. 그래도 개별주에 이제 테마 대장이니까 폭락하더라도 그냥 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 3일 정도의 하락에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급등 나올 때 따라잡으면 안 돼요, 절대.
대신 이제 한 이틀, 3일 빠지면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은 가능합니다. 거기서 이제 급등을 할 때 팔아야 돼요. 안 팔면은 큰일 납니다. 나중에 상당히 많이 빠져요. 예. 벌써 몇백 프로를 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5위즈에서 제가 보기엔 이제 남아있는 것들, 이제 시세가 터지긴 했어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시세가 났고, 근데 아직은 파동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소닉스. 요것도 이제 2주 전에 여기 대장주 거래에서도 제가 명단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하고 상한가 그 다음 날인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상한가 나왔어요, 이것도. 그 다음 오파스넷. 요거는 제가 보기엔 시세가 진행해서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파스넷. 그 다음 에스테크, 안테나 만드는 회사죠. 요거는 이제 시세가 좀 세게 났는데 요것도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며칠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봐서는 한 이틀? 3일? 고대 정도는 조금 더 조정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이번 주에 거쳐서 다음 주 뭐 하루 이틀 더 빠지더라도 저점이 나오면 그때부터 단기로 또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G 테마도 마찬가지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로는 이제 완전히 고점을 찾기. 근데 테마성이 가장 강한 것들이 이제 대한강통신하고 우리로인데, 얘네들이 고점을 쳤기 때문에 개별 테마에서도 나머지들 이제 시세 난 것들이 이제 거의 다 고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방금 얘기했듯이 뭐 KMW, 오이솔루션, 그 외에 이제 몇몇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안 난 것들이 이제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공략 포인트가 되긴 해요. 새로운 대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로처럼 6연속 상한가를 치는 종목은 1년에 여러분들 몇 개 안 나와요. 1년 동안 뭐 한 두세 개에서 많이 나와봐야 한 서너 개밖에 안 나와요. 1년에. 지금은 2연속 상한가 치기도 힘들어요. 그죠? 거의 2연속 상한가도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강통신이 2연속 상한가를 쳤지만은 그 외에는 지금 거의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우리로가 지금 거의 7연속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에 몇 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이제 대장급 종목이 이제 고점을 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테마는 다 고점이 나와요. 다. 그래서 다 매도를 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세가 조금 남아있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테마주들이 방산 테마도 붙고, 유가 테마도 붙고, 해운 테마도 붙고, 그 다음 5G 테마도 붙고, 그 다음 이번에 사실 곡물 테마가 좀 약했어요. 사료하고 곡물. 그러니까 사료 곡물은 제 생각에는 테마는 한 번 더 붙을 수는 있는데 테마가 좀 자체가 약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전쟁 이슈는 유가가 이번에 핵심이다 보니까 유가에 관련된 유가 관련주들, 그다음 전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방산, 그다음 이제 물동량의 해운 운임이 이제 몇 배를 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좀 테마가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 테마가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시세는 남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테마는 거의 대부분 다 순환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중등발 이슈에 대한 테마. 그러면 이제 4월 달에는 우리가 물론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오겠지만 기존에 이제 시세들이 난 테마들은 조금 배제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정책, 제약바이오에 대한 육성책하고 KMB에 대한 육성책. 그러니까 결국은 소부장하고 메인은 저는 그렇게 돼요. 소부장하고 제약바이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시 또 고지 보고 다음 또 대장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대가에서 제가 3월 5일, 10일, 19일 뭐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대장주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찍어드린 종목들이 거의 많이 터졌어요. 제 생각에는 뭐 100% 터지진 않았지만 8, 90% 정도 대장주라고 찍은 것들 거의 8, 90%다 급등 시세들이 터졌습니다. 거기서는 거의 더블 이상 난 것도 몇 개씩 나오고. 근데 이제 시세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달은 좀 이제 시세들이 많이 난 것도 아까 얘기했지 핵심은 시세예요, 시세. 시세가 너무 많이 난 거.
많이 난 것들은 배제하자. 배제하자. 그러면 이제 시세가 이제 많이 안 나거나 아니면 이제 고점을 치고 또 많이 떨어졌는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저점이 이달에 형성되는 거.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 쪽. 이번에 삼천단 제약이 다 아시다시피 시총 1위로 코스닥에서 등극을 했죠. 12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이번 주에 폭락을 했죠. 예. 뭐 주가 조작 뭐 얘기도 나오고 뭐 잡음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불성시공시도 지정되고. 그러니까 삼천단 제약은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반등이 아마 세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120만 원은 못 넘어가요. 여러분들 이번에 하이닉스가 109만 원 찍으니까 뭐 120만 원 간다, 뭐 150만 원 간다.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시총 1위까지 갔다가 지금 4위로 밀려내렸죠. 뭐 이번 주에 하한가도 맞고. 다시 한번 아마 이제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팔아야 돼요. 파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들은 한번 빠져나올 기회가 나와요. 근데 그때 안 팔면 나중에 시간 되면 굉장히 많이 빠져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염두하시고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우리가 새롭게 좀 봐야 될 종목들 사실은 좀 중성주에서 저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성주들은 제가 이제 유땡땡에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저녁 방송도 열어드리고 아침 방송 이제 그 개장하기 전에 유땡땡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드려요. 뭐 저번 주에 얘기한 것들 중에서 또 상한가 터지고 제가 소부장에서는 네페스아크 얘기했는데 유땡땡에서 상한가 터져가지고 한 40% 50% 급등 시세가 나왔거든요. 전달에는 MK전자 얘기하고 따블라고 어쨌든 유땡땡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시세들이 많이 터지니까 검색어에 김선상 파트너를 쳐보시면은 영상도 남아있고 또 매일매일 제가 대장주들을 얘기를 해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대장주를 확인하시고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다음 아침은 개장 전에 유땡땡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에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유망적인 종목들을 제가 거론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보다 상대적 우위가 될 거다. 근데 61선이 사실은 둘 다 깨져버리긴 했어요. 근데 거래소는 사실은 월요일 날 깨졌어요. 월요일 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저께 깨졌고요. 그다음 삼청단 제약이 이제 시총 1위에서 이제 다시 4위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이번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바이오에서 시총 1위를 했던 알테오젠. 지금 힘을 못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달에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긴 안목으로는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뭐 알테오젠이 다시 50만 원 가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단중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코롱 티슈진도 작년에 TV 방송 제가 보스 TV 프로그램에서 이거 추천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한 300% 올라갔을 거예요. 그때 4만 원 초반이었는데. 그다음 ABL 바이오, 그다음 니가캔 바이오, 그다음 HLB, 펩트론, 보로노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총 최상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아마 오늘 많이 폭락이 나왔을 거예요. 티슈진도 그렇고 ABL도 그렇고. 근데 얘네들은 기술 이전권을 이미 많이 성사를 시켰기 때문에 검증이 돼 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기술 이전권을 많이 성사시킨 기업들은 나중에 또 기술 이전이 또 들어옵니다. 알테오젠도 이번에 또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 이전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으면 얘네들은 투자 포인트가 돼요. 투자 포인트가. 근데 좀 제가 이제 지금 시세가 안 난 것 중에서 알테오젠은 작년에 이제 시세가 많이 났죠. 근데 올해는 힘을 못 쓰죠. 이게 투자 포인트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HLB가 조금 눈에 들어요. HLB가 리버레스님이 이제 그 미국 FDA 2번을 이제 반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또 도전을 하는데 3상까지 지금 진입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회사가 지금 또 이제 미국에 이제 FDA 승인을 지금 신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회사가. 그게 이제 뭐 9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HLB가 주가가 흐름이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살아 있어. 그래서 이달에는 HLB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회사에 대한 이슈도 있고 리버라신이 2번 좀 반려당한 부분은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작년에는 많이 올라갔다가 올해는 지금 시세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좀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 주목하시고 펩트론은 작년 이후에 뭐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큰 시세를 못 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정을 좀 더 받으면 예, 투자 포인트는 좀 충분히 됩니다. 그다음 보로네이도 작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으면은 이런 종목들은 다시 또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많이 오른 것들이 이제 좀 코오롱 티신이라든지 이게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요. ABL 바이오도 작년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덜하다면 알테오젠 정도 하고 HLB 예? 요 두 개 정도는 시총 상위 바이오에서 좀 투자 포인트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리가캠이라든지 ABL 바이오도 시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작년 위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내 종목들은 기술지 정권을 여러 차례 성사를 시켰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기술지 정권을 충분히 성사시킬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 예,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상위권에서는 요 두 개를 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 HLB. 예, 리보라센 이슈는 나중에 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고 지금 자회사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4월 주도주는 제가 이제 예, 핵심적으로 몇 개 좀 추천을 해드렸고, 자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빠르게 좀 갈게요. 기술력이 있고, 예, 이제 제약주들에서 이제 실적도 좋고, 재무도 이상이 없고, 또 성장성이 있는데 신약까지 만드는 것들, 한올바이오파마, 예, 주목해야 되고, 종근당, 예, 뭐 기업 내용 탄탄합니다, 그죠? 그다음 한미약품 말할 거 없어요. 비만 치료제 있어요, 그죠? 그다음 대웅, 이건 이제 지주사예요, 대웅제약. 대웅의 실적도 좋고, 대웅 바이오가 있어요, 비상장업체. 그러니까 성장성도 좋아. 그다음에 삼성 에피스홀딩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대 최대 실적 구가하고 있어요. 거기다 비상장업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어. 거기도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수주가 계속 늘어요. 근데 올해 들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력도 좋은데 실적과 수주도 동반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가격적으로도 좀 뭐 시세들이 조금 낮다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은 아직도 가격 매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수 바닥 확인 시 예, 요거 하나 좀 주목하세요. 지수가 5,000이 저점이 될지 4,900이 저점이 될지 4,500 가까이 얘기했는데 4,500까지는 안 내려갈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 4,900, 5,000 요 정도에서 아마 저점이 확인되면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트로이카는 건설, 증권, 은행이에요. 근데 증권주들은 작년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래서 증권주들이 2개월 전에 되게 크게 터졌어요. 1월 달하고 2월 달. 3월 달엔 조정이 좀 크게 받고 거기서 주도주는 미래에셋증권. 예, 시세가 이제 한 번 더 남았어. 예, 삼성증권. 그다음 하나투자증권. 이런 것들은 예,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조정 구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도 됩니다. 예, 얘네들이 이제 대장과 주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미래에셋, 삼성증권. 예, 두 종목이 이제 주도주인데 테마성이 또 있어. 이거는 예, 가상한파 테마에도 타죠. 하나투자증권은 테마성도 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유망주들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증시교권. 오르는 힘이 닿으면 주가는 저절로 떨어진다. 자, 주가는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재료가 주가를 올리는 원동력이 아니에요. 핵심은 돈이에요, 돈. 예? 주식시장은 돈이 들어와야 돼, 돈. 예, 돈이. 예, 돈이 핵심이야. 돈하고 인기. 그게 이제 추진 에너지예요. 근데 이번에 증시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자금이 이번에 한 14조 이상 빠져나갔어요. 물론 완전히 빠져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조정이 끝나면 또 한번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르는 힘이 닿으면 주가는 저절로 떨어집니다. 무조건. 자, 이 격언 잘 참고하시고,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예, 대장주 종목들 잘 찍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유땡땡 들어오시면 예, 검색어에 김선상 파트너 치시면은 영상 남아 있고 매일매일 대장주 제가 찍어드립니다. 예, 들어오셔서 같이 또 투자도 하고 매매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